빚을 탕감받았는데 다시 빚을 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과 그 부작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많은 국민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용사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사면이란 연체 기록을 삭제하여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5년 정책 시행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시 연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재연체율의 증가입니다. 2024년 신용사면을 받은 약 286만 명 중 33%가 넘는 95만 명 이상이 2025년 7월 기준으로 다시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용사면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상환 대출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연체하면서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 금액은 총 2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4,283만 원 정도의 빚을 다시 지게 된 셈입니다. 게다가 신용사면 이후 신용점수가 상승하자 사면 대상자들이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1, 2금융권의 대출이 전체 대출 금액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신용사면으로 인해 채무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지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일반 고객들에게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사면 직후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하락하여 사면 효과가 미미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잦은 신용사면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채무 한도를 늘려 신용사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사면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이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이 자주 발생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대출을 제때 갚지 않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용사면보다는 재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채무자들이 점차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5천만 원 이하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신용사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재기를 돕는 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짐을 지게 하는 걸까요?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이 간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